안녕하세요. 냅도유의 묵상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삶 속에서 만나는 행복과 불행의 다양한 사건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로 풀어가는 심리 토크쇼 냅도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냅도유. 먼저 저는 미술 심리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묵상 김태형이고요. 오늘도 저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우리 패널 분들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개 한번 먼저 이렇게 옆에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장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또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 고추냉이 오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이 더 오실 예정인데 지금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하시고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으시니까 잠시 뒤에 오시면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네. 여러분들하고 첫 방송을 하면서 네.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죠. 또 나에게도 이런 일이 네. 평범한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네. 살다 보니 이렇게 또 진출을 하는구나. 진출을 맞아요.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네. 뿌듯하게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난번 패널 분들 이후로 또 더 훌륭하신 분들 모시려고 애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찾고 찾아가지고 고추냉이님을 찾았어요. 고추냉이님 어떻게 합류하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해준다는 게 사실은 자기 인생의 전문가는 다 본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참고만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 이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 환영합니다. 말이 막 꼬입니다. 제가 한 분이. 자, 그럼 오늘 주제는 감정 키워드 중에서 겁나는, 또 무서운, 두려운 이런 세 가지 주제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격 서스펜스 스릴러 호러 브라이어티 토크쇼. 환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혹시 이제 겁나는 순간 무서웠던 때가 혹시 있으신지 한번 그런 무서움을 유발하는 요소가 어떤 건지 이런 거 한번, 참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무서움을 일으키는 요소가 뭔가요? 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오면은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네. 그게 우리가 제일 두렵지 않나. 통제할 수 없는 순간. 내가 내 어떻게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순간이 네네. 왔을 때 이제 그때 두려운 네네. 순간이 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공감이 네. 되네요. 네. 네네. 또 우리 장현수 선생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네. 불확실성? 불확실성. 네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생각도 들고 또 겁도 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네.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너무 장기적으로 네네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갈 줄도 몰랐잖아요. 네. 어느 순간에 종식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변종 나오고 변이 그렇죠. 바이러스 나오면서 백신이 지금 만들어졌다거나 하나 네. 그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가 되면 또 무용지물이 돼버릴 네. 수도 있고 또 이 일이 정말 언제 끝날지 그거를 알 수가 알면은 없죠. 좋은데 그걸 모른다는 네. 것 자체가 두려움 마음이 맞아요.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힘이 아니고 거대한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파도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우리 같이 공감을 했고요. 또 역시 이제 그러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것도 역시 이제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혹시 무서웠던 기억이나 두려웠던 기억 한번 어느 분부터 한번 우리 정현 선생님이 먼저 한번 소개하시겠어요? 무서웠던 기억, 이것도 네네. 스타리님이 오셔야지. 그렇지. 스타리님 오셔야 되는데. 그죠.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인데. 사람이 기다린다는 게 금방 올 거잖아요. 네. 이제 한 2, 3분 있다가 올 거니까 네. 그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그 시간이 굉장히 초조하고 네. 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이
안심이 되면서 네. 이제 뭔가 시작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 계속 이게 올 때 됐네, 이런 마음이 조금 네. 초조해지는 것 같은데 네.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저의 그 무서운 얘기 그거는 네. 이따가 좀 이따가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네. 얘기를 하면서 피드백도 좀 받고 그래요. 해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 무서웠던, 사실 저는 이제 겁이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무서웠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인데, 무서운 기억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면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같은 거죠. 네, 네, 근데 네. 우리가 그때 수학여행을 간 건지 그냥 소풍한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경주의 어떤 큰 숙박업체로 갔어요. 그러니까 경주가 이제 유적지니까 그쵸, 거기를 많이 이제 갔죠, 보고 경주로. 네. 이제 저녁에 이제 숙소로 갔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6학년 전학생 뭐 엄청나게 많은, 우리 그때도 한 반에 한 60명씩 막 맞아. 엄청 많지 않았어요? 바글바글했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놀고 이러는데 이제 한 9시에서 10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야, 애들 빨리 데리고 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 데리러 갔어요. 근데 이제 처음 보는 공간인데다가 깜깜한 그 복도 저 끝까지 가야 되는. 혼자서요? 예. 무서워. 그 요거 계단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저쪽을 딱 보고 있으니까 일단 가기가 싫어요. 근데 뒤에서 선생님이 소리를 쳐요. 야, 빨리 뭐해, 빨리 갔다 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갔다가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와, 제가 이제 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반장님, 반장이다 이러면서 막 우르르 제 반대편을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휴, 끝까지 안 가도 되는구나 하고 돌아서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걷는데 뭔가 뒤에서 뭐 찌릿찌릿한 느낌, 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탁 잡는 거예요, 제 어깨를. 아직도 그 기억이 아직 있어요. 순간적으로 완전히 얼어가지고 정말 아무 소리도 지를 수도 없고 아주 그냥. 누구였어요? 그죠, 물론 친구였어요. 친구인데 그 순간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두려움, 공포가 느껴져가지고 그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했는데도 그게 두려웠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탁 잡았는데 그 순간에는 뒤로 돌아볼 수가 없었죠. 너무 무서우니까. 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손채로 기절한 느낌? 그렇게 가만히 딱 서 있었는데 나중에 뒤에 얘는 내가 이제 놀란지 모르고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재미없으니까 에이 뭐야 이러면서 툭 치고 가서 이제 놀라줘야 되는데. 네, 나 너무 놀라가지고 그 기억이 딱 나요. 그래서 이게 그 물론 이제 귀신도 무섭고 다른 것도 무섭겠지만 그 불확실한 거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그게 역시 진짜 두려움을 일으키는 엄청 중요한 거다라는 걸 내가 그때. 맞아요. 나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귀신 보셨어요? 귀신 한 번도 안 봤어요. 귀신 봤어요? 저는 귀신은 보지 않았는데요. 저희 엄마가 이제 옛날 분이시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맞아. 네. 엄마들이 또 얘기.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말 얘기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 조카애가 그 놀이터에서 이제 몰래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할머니가 딱 오시더니 그네 있는 데를 딱 쳐다보시더래요. 그러더니 그네를 딱 쳐다보더니 가자! 그러더니 막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뭣도 모르고 쫓아왔는데 오시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저 귀신이 그네 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내 조카가 볼 때는 그냥 그네가 하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왔다 했었대요. 담배를 몰래 피는데 근데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할머니가 그러고 나니까 너무 그때 너무 소름 끼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무서웠던. 이야, 귀신 본 적이 있어서 물어보신 거예요? 실제로 봤다고요? 봤어요. 우리 집에서. 집에서 봤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전에 살던 집에서. 네, 전에 살던 집. 가까이 와서. 그 전에 살던 집에서 이렇게 장롱이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로 돼 있으니까 완전히 거울처럼 비치진 않지만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비치잖아요. 아니 비쳐요. 비치는데 내가 이렇게 장롱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유리에 남자 얼굴이 있어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 귀신이 아니야. 남자 얼굴이 반팔을 입고 반팔 티를 입고 줄무늬 남방은 아니고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내 뒤에서 쳐다본다는 거잖아요. 티를 한번 보고 다시 반 적 없어요. 없어요. 네. 집 안에서요? 집 안에서, 방 안에서. 그래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무서워. 같이 동거했죠. 동거해서 혼자 보신 거 아니면 혼자 봤어요. 그리고 그 이제 그게 뭐랄까 공포스럽지는 않았어요. 공포스럽지는 않았고 그냥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옷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고 색깔도 기억이 나고 그 얼굴도 기억이 나고. 아니 근데 제가 만약에 방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은 그 방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저도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이제 무섭거나 공포스러웠으면 그랬을 텐데 그냥 그 느낌이 나쁜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를 빤히 보고 있는 느낌이 나쁜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 넌 당신은 나와 같이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가 있으면 우리 집 좀 잘 지켜주세요. 뭐 좀 그렇게 해서 동거하는 느낌으로. 네, 근데 뭐 그 사람이 계속 살았는지 아니면 그때 잠깐 그렇게 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저는 그거를 보고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 네, 그 이유는 안 나타났어요. 와, 희한하게. 무섭다, 뭔가. 무섭네. 그러면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어느 정도 그러면 믿는 거네요? 믿죠. 네. 그렇구나. 저는 무섭긴 하지만 귀신이 있다고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무섭긴 무서워요. 귀신이 있다 그러면 무섭긴 한데. 맞아요. 있는지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그 벌어진 상황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무서움을 생각이 그런 걸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자꾸 커지고 꼬리를 물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가 일어나지 않는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귀신이라는 거는 좀 정형화돼 있잖아요. 여자, 뭐 한복 입고, 피 흘리고, 뭐 머리 길고 그런 것들이 좀 정형화돼 있는데 내가 본 그 귀신은 남자이고 뭐 매섭지도 무섭지도 않고 그냥 너무 순둥순둥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야, 참. 오늘 가서 안 만나시기를 간절히 지금은 안 살아요. 이사 왔어요. 그 집에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게스트님이 오셨네 드디어. 네. 2월이니까. 네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네. 편하게 그냥 오셔도 들어오세요. 네. 라이브로 뭐 옷 벗는 것도 보여주고 하죠 뭐. 옷 벗는 것도. 자. 천천히 오세요.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무서웠어요. 네. 무서워서요? 네.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에 가면 시골 사람들 눈 뜨고 있어도 코 빼간다 그래서 혹시 베일까봐 참 무서웠습니다. 우리 무서운 얘기 하고 있었었는데. 무서웠어요. 길을 또 잃지 않을까. 길로 오느라고. 자, 우리 이미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다 했고요. 자, 소개 한번 오늘 새로 오신 패널분. 어디를 봐야 되나요? 네, 카메라가 앞에 그 조그만 거 있어요. 조그만 카메라. 여기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원래 이 주제가 뭡니까요? 오늘 무서움에 대해서 오늘 토크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묵상공님과 엮이다 보니까 근처에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직장 끝나고 바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4시 40분에 끝났는데 또 강을 건너고 오다 보니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예, 저는 이수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교사이고 또 노래를 많이 좋아해서 가수라고는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약간 시도 가끔 쓰고 낭송도 조금 하고 노래도 좀 하고 이렇게 즐겁게 노후를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박수.
제가 약간 더 보태서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동네 아는 누나고요. 엄청 박학다식한 훌륭하신 누나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중간에 막 얘기 나누다가, 원래 우리 장윤수 선생님이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스타리님이 안 오신다고 극구 사양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소소한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소소한 제가 무서운. 안 올까봐 무서우셨죠? 네. 네. 벌벌 떨고 있었어요. 네, 저도 못 올까봐 무서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서스펜스 스릴러, 호러, 버라이어티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러 버라이어티 쇼. 말이 막 꼬이고 막말 대잔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껴뒀던 장윤수 선생님의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안 무서우면 어떡해. 충분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카메라 앞으로 모여봐요. 한번 해보셔요. 이불도 있어야 되나, 뒤집어서. 이불 먹고 있어야 되는데. 자, 온돌방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0대 때 좀 직장 동료였어요. 직장의 후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녁에 저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우리 집 얘기 좀 해줄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집이 엄마, 아빠, 남동생, 언니, 이제 그리고 본인 해서 5명이 단란하게 잘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집 앞에는 굉장히 아름드리 큰 느티나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느티나무가 있으니까 너무 집을 가리고 집이 음침하고 음산한 거예요. 너무 그늘이 져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느티나무를 잘라버렸대요. 잘라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를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엄마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엄마도 죽었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빠는 갑자기 아들 죽고 부인 죽고 그러니까 날마다 술을 먹고 그러다가 술 먹고 비틀비틀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언제 식구가 지금? 그래서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언니 그게 1년 만에 그런 일이 다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무렵에 그 친구가 굉장히 머리를 아파하더라고요. 두통이 너무 심하대요.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를 가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친구랑은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언니가 일하는 곳을 알고 있어서 그 일하는 곳에 들렸더니 그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잘 있어요, 언니? 그랬더니 죽었대요. 뇌종양으로 죽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2년 안에 그 모든 사건이 5식구 중에서 4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언니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미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남아있는 이 언니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나무가 크면 그 나무에 어떤 정령 신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뱀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거기서 이사를 와서 그 언니의 안부를 물을 수는 없지만 좀 걱정은 돼요. 네. 저는 그래서 나무는 함부로 베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나무도 생명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그 무서운 얘기는 하나도 안 무서우면 어떡하지? 무섭네요. 이건 좀 무서우면서 슬프네요. 두고두고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 부분이 그 이야기가 묘하게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건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그런. 그렇죠. 우연찮게 그거를 사람 이름 모르니까 우연찮게 그런 일이 이제 계속 발생을 했을 수 있지만은 이제 문제는 그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1, 2년 안에 그런 것이 벌어지기는 쉽지가 않죠. 뭐 사람이 때가 돼서 죽을 수도 있고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하는데 뭐 비명 행사를 하고 지금 그런데 그게 이제 연달아서 동시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는 우연이라고 하겠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기묘하게 다들 연결됐다, 그죠? 비슷한 일이 저희 집안, 저희 가까운 이렇게 외가 쪽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2년 사이에 아들, 아버지, 아들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긴 하는데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불행도 이렇게 몰려오고 또 좋은 일도 연달아서 이렇게 오고 그게 불행이 부르면 불행을 부르고 또 그러니까 행운을 부르고 그런 일은 우리가 종종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행운을 부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난 꼭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어쨌든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무서운 얘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무서움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이렇게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이 있는 것도 나무 때문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갑자기 아들이 그 주변 또 가족력이 또 무슨 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가족들이 뭐 뇌종양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그게 연관이 돼서 그런 거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결국은 어쨌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이제 사실 두려움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큰 나무 보면 갑자기 무섭고. 그렇죠. 그리고 나무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또 이런 결심도 하게 되고. 그게 큰 것 같아요. 어떡하지? 우리가 뭔가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말 앞에는 그 생각에는 어떡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이 저희가 두려움을 일으키고 불안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특별하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정말 막힌 상황,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제 제 경험을 빌리자면 저는 39세의 남편이 갑자기 루게릭이라는 병을 알았어요. 루게릭병이라는 거를 이렇게 딱 접하고 그 루게릭병이 진단이 딱 막상 병을 찾아다니다가 막상 루게릭병이다라고 딱 정해지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오히려 막 찾고 막 이럴 때보다 딱 루게릭병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지니까 오히려 그 불안은 좀 감해지는 다른 불안이 또 이제 오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들어보긴 했어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루게릭병에 대해서 약간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요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로 인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인지 기능은 전혀 손상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몸에 운동 신경이 망가지는 병. 근육이 경직되는 거죠. 네네, 근육이 운동 신경이 근육이 경직되는 게 아니라 운동 신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뭐 움직이던 손 조금씩 오늘 내일 이렇게 점점 내가 쓰던 그것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정말 두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그게 뭐 병명을 알았다고 해서 뭐 차라리 뭐 이게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괜찮은데 방법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두려운 마음과 앞으로 내일은 어떨까, 모레는 어떨까, 그 다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그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요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루게릭병 얘기하니까 그 농구 선수 맞아요. 있잖아요. 박승일 선수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가
아이스버킷 챌린지인가요? 네, 네. 그거를 한동안 아이스버킷 챌린지 많이 했잖아. 연예인들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계속 대를 이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르게르 그 환우의 가족으로서 그런 챌린지가 벌어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이렇게 집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인지 기능이 없는 것처럼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환자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환자를 그러니까 우리 루게릭 장애인들을 딱 볼 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매 노인이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맞아요.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루게릭 장애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가정에서 그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모든 결정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뭐 가정사, 뭐 가족, 뭐 이런 거에 참여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환자고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거든요. 거의 호흡기를 하게 되고 기루주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꼼짝 못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진짜 손가락 하나 깜짝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눈도 깜짝 못하는 상태까지 오게 되는데 그 상태의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정말 가리지 않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맞아요. 그게 제일 그래서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그럼 일단 뭐 어떤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일단 그 존중감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거는 뭐 비록 우리 루게릭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기본적인 우리의 소양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톡 쏘는 고양이, 톡 쏘는 고추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을 좀 함부로 이렇게 딱 하고 싶은 말을 다 이렇게 해서 상처를 주는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습관이 뭐 금방 고쳐지는 건 아니죠. 네, 알고는 있어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막 그 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 기질적인 어떤 모습이 고친다고는 하지만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또 나오고 이래서. 하는데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라고 하는 말이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고통이 심할 때, 몸에 고통이 심할 때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제 입에서 어떡하지라는 소리가 나오면 병원을 가요. 데리고 가요. 저희 아빠가 그 응급실이라도 한밤중이라도 아프고 내가 막 이렇게 위경련이나 뭐 이런 거 막 엄청 그러면 이제 고통스러워서 더 아플까봐 무서워지면서 어떡하지 이 소리를 하면 바로 병원을 내리고 진짜 아프구나 이래서 그래서 갑자기 어떡하지 이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몇 번 병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빨리 판단을 하시고 모시고 가네요. 그 얘기하니까 나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아기 때 한 3, 4살 때 숨을 갑자기 못 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가 임파선이죠. 여기가 부으면서 호흡이 딱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뭐 어떻게 할 수 119를 불러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들쳐 안고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고 해서 그 구리 한양대 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여튼 가족이 한 명이 아팠을 때는 진짜 그거는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운전하면서 가는 내내도 그 너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아예 쓰지는 않으니까 두려움 그 자체네요. 그 자체가 아픈 게. 자, 우리 그러면 또 스타리님 혹시 무서운 거 경험이나 아주 어렸을 때 무서웠던 굉장히 무서웠던 제 나름대로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어이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아주 한 4-5 정도였었던 거. 제가 처음으로 혼자 심부름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갓집에서 주로 이제 서울이 집이었는데 외갓집에 있는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여자아이들이 단발머리를 잘 했는데 저는 머리를 길게 따고 있었어요. 따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시골 마을에는 이렇게 건너집 친척집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무슨 집안에 뭐 잔치날이었다니 무슨
무슨 날이었는지 떡을 해서 요 앞에 있는 할머니 집에 떡을 갖다 주라고 수정이가 잘하는지 봐야 되겠다. 떡 하나 주면 한 잔만 먹어. 네, 아까 비슷한 일인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무서워했던 얘기가 제가 머리가 길어서 그랬는지 그런 소리가 막 들렸어요. 옛날에는 왜 하나원 시인의 눈둥이라고 하는 시계도 보고 아이 하나 먹고 뭐 이런 시가 있었던 것처럼 그 시 때에는 그 돌아다니면서 나병 환자들이 아이를 잡아먹는다. 여자아이를 특히 머리 긴 여자아이를 자,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그런 적이 있어서 내심 그때 갑자기 혼자 집 앞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집 대문 앞 이렇게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는데 흰자나무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 골목으로 나가서 혼자 그 골목 옆에 안 보고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장막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너라 그러지 탁 돌아서는데 저쪽 멀리서 이제 마을에는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쵸?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보기 드물게 까만 옷을 네, 시골에서 까만 옷 잘 안 입거든요. 까만 옷을 입은 남자가 키가 큰 사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가면 바로 그 할머니 집인데 그 사람이 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제가 아마 쳐다보고 갔던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갔던 건데 확 놀리는 듯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때 기억을 저 아직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행히 그 바로 이 옆에 골목길이 저기 어느 게 행자나무 울타리에서 쭉 길이 있고 또 집 앞으로 쭉 있고 이렇게 좁은 길이 있고 그런데 거기를 미친 듯이 가다가 넘어지고 무릎팍 깨지고 그릇 깨지고 막 이런데 이제 거기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마당에 나와 계시다가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넘어지고 하니까 놀라서 따라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고 얼른 없고 밖에 나왔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마치 거짓말한 듯이. 근데 할머니가 네가 잘못 본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막 계속 보니까 없고 이제 할머니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그때 외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이제 저를 보고 얘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그래서 또 밑에 땅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업고 가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나를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 나 잡아먹으려고 했다고 사람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억이 전 아직도 무서워서 그래서 그런지 검은 거 입었어. 검은 거 아이고 그리고 검은 거 입었네. 무서운 게 그게 내재돼 있었는지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군인 아파트에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군인 아파트가 5층 이렇게 4층 정도 돼 있는데 4층이 없으니까 5층이란데 4층 건물이죠. 근데 옛날에는 아파트가 복도식이고 밑에 지하실이 이렇게 1층에 올라와서 밑에가 밤에 보면 까매요. 맞아요. 까매서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면 그때도 이제 그 스위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끔 불이 안 들어오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어렸을 때는 그때는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관내에 이제 그 슈퍼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크거나 조금 초등학교 1, 2학년 그때도 밤에 이제 오빠랑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워서 갔다가 막 미친 듯이 뛰어와서 집에 문을 열고 이 엉덩이부터 집어넣는 거죠. 이게 누가 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공통점이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으로 그렇죠? 우리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검은 옷 입은 아저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껌껌한 까만 어두움 이게 굉장히 무서워. 네. 아이고 참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귀신 얘기부터 해서 아픈 이야기 또 무서운 얘기까지 다 들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계속 무서운 얘기만 할 수는 없고 극복하는 또 우리 명색이 심리 토크 아닙니까?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우리 무서운 느낌, 무서운 상황이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느 분이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서운 상황, 두려운 상황인데 내 나름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이라기보다 한번 극복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적이 있었어요? 극복을 아까 불안감, 그게 불안감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조금 그러니까 아까 어두운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남들 다 지금은 또 단독에 사는데 남들 다 단독에 살 때 혼자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지금 남들 다 아파트 사는데 또 단독에 살다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들어서 아이들이 좀 컸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에서 산다는 거가 그냥 무서웠어요. 밤에 혼자 밤에 그냥 바로 문 열면 바로 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저희가 한 20년 전에 시골에다 집을 짓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은 뭐 그렇게 지금 세대수가 늘어나서 집들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그 기존에 있던 집에서 뚝 떨어져서 산 밑에 바로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집을 짓는데도 짓고 있을 때도 제가 무서운 거예요. 거기가. 내가 저기서 어떻게 살지? 남편이 시골 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이때 결정을 하긴 했는데 무서운 거 계속 그게 남아 있어서 계속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신도시에서 를 팔고 여기 짓고 이러면서 이게 그 거처할 데가 없어지나 2달을 거처할 데가 없는 여기가 뭐 연고가 있던 곳이 아니라서 갑자기 당연히 뭐 지낼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그 2달 동안 정말 집 없는 그 서름이라고 하는 거를 이사를 4번 다녔어. 4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을 짓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불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집 없는 서름을 겪고 나니까 어느 날 제가 그전에는 집 짓고 있을 때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지면 이제 얼마나 지었나 이렇게 가보는데 애들을 먼저 올려보냈어요. 제가 무서워서 뒤에서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났더니 내가 씩씩하게 집 앞으로 올라가더라고. 애들 데리고 애가 그 집 앞으로 가서 근데 그때 언제부턴가 그게 처음에 짓고 있을 때도 무서웠던 그 곳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내 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전에는 이제 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만 그런 불안하고 무섭고 이랬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겨울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그게 그 집에 유리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해서 낮에 집안이 유리인데도 밖에 들여다보지 않고 이제 방범 코팅을 한 거죠. 근데 밤에는 근데 밖에 안 보이고 안에가 이제 그래서 보이겠죠. 근데 밝기 바로 이렇게 산이에요. 낮에 보면 다 산이라서 설거지 하다가도 이제 커튼을 이제 새 집이니까 하기 전에 새 집을 이렇게 주방에서 유리창이 바로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바깥에 꼭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거. 그러면 같이 하다가 같이 째려보는 거. 같이 째려보는 거. 나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이제 내 거라고 하는데 확실하고 이제 안전한 내 집이라 안전하고 확신이 어떤 확신이 들면 더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무사히 안 무서워하고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쨌든 두려운 마음을 그저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확신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 선생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두려운 마음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거나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두렵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김한철님의 슈퍼스타라는 노래 중에서 이한철? 김한철이 아니라 성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철님의 슈퍼스타라는 노래 중에서 그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들어볼까요? 네, 그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가사가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반복적으로 그거를 흥얼흥얼거리면서 불러요. 그래서 저한테 스스로 위로를 주는 거죠. 제가 그 가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너를 믿어주고 너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는 너를 믿어 의심치 않아. 네가 잘 된다는 것을.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다독 그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에
안정감이 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무서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 본인에게 이렇게 해서 크로스를 해가지고 다독다독 해주면 어떤 안정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 한번 그 노래의 그 후렴구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분도 좋은데 떼창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자, 하나 둘 시작. 괜찮아 잘 될 거야. 네, 음치로 판명 났습니다. 네.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시켜요. 네. 아 근데 진짜 이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사전에 그 뭐 리허설 첫 번째 방송 리허설 했지만 지금 이제 두 번째부터는 리허설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사람이 참 다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불확실성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책 제가 한 문구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또 준비했으니까 낭송 한번 할게요. 네. 자, 한번. 아, 이 셀프 칭찬의 1인자로 이거 소문나겠네. 낭송하실 거예요? 네, 낭송. 네. 음악까지 좋습니다. BGM 깔아주세요. 네. 자, 저기에 그림이 나오고 있죠. 네, 이 그림이 제가 꿈에서 우리 거실에 비둘기가 막 돌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제가 굉장히 불안할 그 상황에.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확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쓴 글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꿈에서 본 비둘기를 그렸다. 비둘기의 의미는 뭘까? 비둘기는 새이면서도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다. 또 새는 영혼을 상징한다. 그 중에서도 한 마리 새는 신을 상징한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화가가 그린 그림이 화가 자신의 얼굴이나 성격이 작품에 담기듯 인간 안에는 신의 신성함이 담겨있다. 그림 속 비둘기는 내 안의 신성함이다. 비둘기가 기품 있는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나에게 말을 건넨다.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라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신의 품성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괴로울 때 이 비둘기를 보자. 괴로움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오지만 그대는 끝이 없기에. 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진짜 얘기랑 비슷하죠? 네. 네, 이거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냥 뽑고 그냥 액기스를 뽑아서 썼더니 결국 여기서 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 정말 우리 사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또 곡춘행님 어떤 극복 방법이 따로 있으세요? 저는 네. 그냥 지금 순간에 집중하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저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하나 깨달은 게 네. 내가 생각을 키우고 있구나라를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의 문제는 작은데 여기다 생각을 키우다 보니까 살이 자꾸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가 자꾸 커지고 불안도 더 커지고 또 두려움도 더 커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내가 닥칠 수도 있지만 닥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서 내가 안고 있으니 너무 버겁죠. 그러니까 그걸 좀 단순화시키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좀 내가 닥친 문제를 그 문제만 바라보는 연습을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확장시키다 보면 더 불안해지고 두려움도 더 커지고 앞으로 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 눈앞에 이제 닥친 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거의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늦게 왔는데 벌칙으로 노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크 뮤지션이시. 네. 아까 네. 노래 용감하게 두려움에 맞서는 갑자기 그 내용이 네. 생각나요. 뭐죠? 사운드 오브 뮤직 보면 네. 마리아가 가정교사로 갔는데 네. 굉장히 두려워요. 네. 처음에 네. 이제 막 수녀원을 나와서 기타 하나 메고 가방 메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막 가슴 졸이고 하다가 갑자기 컨피던스 하면서 용기를 내서 막 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용기를 내서 가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이게 삶에 있어서도 막 두렵고 불안할 때는 그냥 직면하고 바로 그렇죠. 바로 그냥 도전한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아예 그냥 그럼 나중에 그게 별거 아닐 때가 오히려 많더라고요. 성장하죠. 뭐가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제가 사실은 늦게 가수라고 소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늦게 해서 기타도 매우 서툴고 가만해서 들을게요. 그래서 제가 바닥 깔고 갑니다. 네, 가만해서 들을게요. 갑자기 학교에서 프린터를 하나 해왔는데 별거는 아니고 무서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자장가 불러주잖아요. 자장가 불러주다가 제일 많이 불러줬는데 어렸을 때는 빨리 막 그러고 앉으면은 계속 불러줬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딸내미가 갑자기 입을 탁 막더니 엄마 그 노래 너무 슬퍼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렇게 슬펐어 그랬더니 무서웠대. 네, 우리 아이도 그런 소리 했었어. 삼지박 이거를 의외로 아이들이 맞아요. 여러 명한테 이렇게 들어본 바로는 어렸을 때 그 노래가 무섭게 들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도 갑자기 어디를 가고 불안해지는. 혹시 그래서 삼지박이를 다들 아는 걸 한번 불러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삼지박이 프린트 해봤었는데 이게 기타가 그냥 어저께 들고 오셨죠? 기타 줄이 맞는지 어쩐지도 지금 잘 그렇죠. 모르겠어요. 체크를 안 했어. 제가 기타를 잘 칠 줄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앵콜 나왔습니다. 앵콜 나와서 앵콜. 그냥 무서운 거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기억이 나서. 네. 근데 이 노래가 왜 무서운 거죠? 애들이 굉장히 무섭대요, 이 노래. 엄마는 굴 따러 가고 애기가 혼자 남아서 집 지키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 불안감이 혼자 남아 있어야 된다는 불안감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이제 뭐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졌을 때 이제 엄마가 어디 가면 애들 막 불안해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라 그러는데 엄마가 어디 간다 그러니까 잠깐만 엄마가 어디 갈 것 같고.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얘기를 다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마음이 놓이는 안심이 되는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순간순간이 그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인생이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넵도였습니다. 냅둬요. 넵도요. 네.